이번 20대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이력의 인사들이 출사표를 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예비 후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10여 년간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 실현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번에 정치 참여를 선언한 분들인데요. 국민통일방송과 데일리 NK가 신년 특집 인터뷰를 통해 이분들을 만나 그동안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다가 왜 제도권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지난 13년간 중국에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이제는 은평-을 지역 예비 후보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유재길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님을 만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춥죠. 많이 추워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선거운동 하실 때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꿋꿋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저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요즘 근황부터 알려주시죠. 예, 아침 한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전철역 앞 혹은 아침 운동을 하고 계시는 이제 주민들이 아침 운동하는 곳에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제 명함도 드리고 그런 아침 활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전화 안부 전화라든가 네. 또는 문자 보내기라든가 또는 카톡을 활용해서 이제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오후 시간에는 7개 동 약 4천여 개가 넘는 이제 상가를 일일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좋은 말씀도 좀 듣고 그런 활동을 오후 시간에는 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퇴근 인사를 하거나 혹은 각종 모임이 있으면 찾아가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뭐 술을 주시기도 하면 이제 술도 한 잔씩 받아 마시기도 하고 네. 예, 그런 식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일정이 계속되는데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육체적인 피로는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젊고 예,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피곤하진 않고 다만 이제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어가지고 꾸지람을 좀 많이 듣는 그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까운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네. 안 그래도 각 지역마다 요즘 선거운동이 한창인데요. 예. 특히 유 대표님께서는 말 그대로 정치 신인, 이번이 첫 출마시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오랫동안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제가 중국에서 한 13년 1개월 정도 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이제 추방이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 계속 북한 인권 증진과 북한 민주화 이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제가 연행이 되어서 이제 영구 추방되었기 때문에 영구 추방돼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한 3년여 정도 NGO 활동을 했어요. 네. 시대정신에서 사무처장과 사무총장으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좀 자족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적인 영향력은 많이 그 NGO 활동이 축소되어 있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또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려면 국회의원이 되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또 발언에도 사회적 영향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 정치랑 북한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잘 와닿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말씀 듣고 나니까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 13년간 중국에서 펼치신 북한 민주화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었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95년부터 98년까지, 97년까지 북한에서는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이 굶어 죽거나 혹은 전염병으로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인 김일성의 그 무덤을 하나의 거대한 궁전으로 만들고 또 김일성의 시신을 미라 처리하는 그런 데 수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 시점에 그러한 일을 자행한 것을 보고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 6년경부터는 사실은 전북 지역에서 북한 동포독기 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오랫동안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99년 6월 10일에 이민가방 이제 하나 들고 중국말도 할 줄 모르고 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아무런 기반도 없었던 그런 중국에 심양으로 이민가방 하나 들고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13년 1개월간 체류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그리고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는데요. 그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일제시대에 이제 일제에 의한 독립투사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지면 네.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게 네. 되니까 이제 만주로 또 중국 이제 각지로 가서 독립운동을 벌였듯이 우리의 아이디어는 이제 그런 거였죠. 북한 그 정권에 의한 어떤 탄압이 워낙 심하니까, 워낙 극심하니까 그리고 연좌제적인 탄압도 아주 극심하다 보니 북한 내에서 반체제 운동 혹은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제3국인 중국에 네. 북한 민주화 운동의 기지를 건설해서 북한 주민을 해방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정말 말 그대로 북한 주민들을 구하겠다는 신념만 갖고 그 젊은 나이에 이국 땅을 밟으신 건데요. 네. 13년간 말 못할 고생도 참 많이 하셨을 것 네, 같아요. 어떠셨나요? 딱 두 가지만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제가 한 10여 년간 학생 운동을 할 때에는 뭐 이 사람이 과연 스파이인가 혹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가 내 뒤통수 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학생 운동 시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 가서 이제 탈북자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 스파이가 아닌지 이 사람들이 혹시 정보 요원이 아닌지 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그 많은 이렇게 긴장감을 가져야 됐고 항상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이렇게 뭐랄까요 불안감, 회의감, 사람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네. 너무도 이제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는 그런 게 이제 한국에서 활동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카드로라도 이렇게 긁고 또 카드 돌려막기도 하고 또는 친인척한테 이제 손을 벌릴 수도 있고 그랬다면 중국에서는 어디 손 벌릴 수 있는 친인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99년, 2000년, 2001년 이런 때는 또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받을 수도 없었고 또 중국에서 시스템에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장 손에 이제 현금이 없으면 저를 비롯한 우리 활동하는 팀들이 생존하고 최소한의 활동을 하는데 완전히 그게 정지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래서 그런 우리의 생존과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굴렀던 네. 그런 어떤 기억이 새롭습니다. 네, 어쩜 보통 사람으로서는 사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겪지 못할 일들인데 이렇게 또 담담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네,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예. 아무리 굳은 결의를 갖고 뭔가를 시작을 해도 예. 계속 역경이 이어지다 보면 이걸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갖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무엇이 그 북한 민주화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초심, 두 번째는 동지적 결속력, 세 번째는 낙천성.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초심은 뭔가 하면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될 때부터 가졌던 서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것 속에서 내 자아 실현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학생 운동을 시작을 했었어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역시 그런 초심을 가지고 이제 북한 주민의 극악한 어떤 인권 탄압을 개선하는데 네. 그리고 세습 독재 정권이 바뀌도록 하는데 내 모든 것을 걸겠다는 그런 각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나의 생존의 의미, 나의 자아 실현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되뇌였고 두 번째는 이제 동지적 결속력인데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기꺼이 그 고생과 어려움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나의 동지들과 함께 하는 속에서 진정한 어떤 인간적인 관계의 최고봉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아주 깊은 감사와 또 서로를 아껴주고 이렇게 생사고라를 함께하고 심지어는 목숨마저도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바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주는 힘, 네. 예, 그런 것이 이제 저를 버티게 한 큰 원동력이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낙천성인데 저는 이제 성격적으로 좀 제가 이제 외모가 좀 뭐 약간 냉정해 보이기도 하고 날카롭게 네.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은 뭐 얼마나 저 사람이 낙천적인가 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일이 좀 잘 안 되어도 항상 그 실패 속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아서 나아가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즐겨라라고 하는 그 문구를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암에 걸린 사람이 그 암이 현실이라면 현실로 빨리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인정하면서 그걸 이제 자기 인생을 또 즐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어떤 마인드가 이제 저를 이렇게 지탱하고 또 전진할 수 있었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북한 민주화 운동가분들의 의지와 헌신을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게 사실 참 괴롭습니다. 지난 2012년 3월이었죠. 네. 네, 유 대표님을 포함한 북한 민주화 운동가 4분이 사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중국 국가안전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13년 1개월간 제가 이제 체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2012년 3월 29일에 이제 대련에서 주요 간부들이 회합을 했어요. 그게 이제 사전에 중국 안전국에 이제 포착이 되었고, 이 네 사람이 각각 이제 회합을 마치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각각 따로따로 한 명씩이 이제 안전국에 체포가 된 거죠. 네. 체포가 되어서 30일간 취조를 받고 84일간 간수소, 중국말로는 간수소고 한국으로 얘기하면 구치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정 판결 받기 전에 있는 곳이 이제 구치소인데 간수소에 수감이 84일간 돼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건 죄목이 뭔가 하니 국가안전유해죄. 이건 이제 최저 형량이 징역 10년에서 최고는 사형까지 네.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제 어마어마한 죄목을 씌웠는데 네. 그 근거를 두 가지 정도를 들었어요. 하나는 자기들의 변경을 이렇게 소란하게, 자기들의 변경의 안정을 해치는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국가 안전을 위협한 것이다. 네. 이런 거고, 자기 중국 국민들을, 자기 중국 국민을 또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사실 활동을 할 때 중국 국민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와 함께한 사람이 중국 국적의 그런 동지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자기 국경의 안전을 위협했고 자기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가안전유해죄를 걸었다는 거죠. 네. 지금 생각해도 참 답답한 일인데 그래도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셔서 참 다행입니다. 예. 하지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실 수는 없다고 들었는데 예, 영구 맞나요? 추방됐기 때문에.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예.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어떤 노력과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원칙적인 얘기만 몇 가지 우선 하면, 네. 김정은 정권이 지금 이제 핵실험도 하고 그래서 아주 큰 도발을 했는데, 이런 김정은 정권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해서 도발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단호한 대처, 또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뭐 확성기 방송도 시작했는데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뭐 전면적인 심리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파하는 급소를 찔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편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개혁 개방의 어떤 정책을 시도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적극 지지 또는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개혁 개방을 끌어내고 도발에 대한 유혹을 차단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한편은 북한 주민들에게 무엇보다도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쌀을 통한 육체적인 식량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식량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식량으로서의 정보를 다양하게 유입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을 민간 차원에서 다양하게 펼칠 수 있도록
북한 인권법이 하루속히 처리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북한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북한 민주화 운동가와 한국의 정치인은 전혀 다른 영역에서 이제까지 활동을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과연 유 대표님께서 이 제도권 정치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북한 민주화 운동가들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한국 정치를 잘 해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최근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험지 출마론 얘기를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뭐 단상이 떠올라서 제가 페북에도 한번 글을 올린 기억이 있는데요. 네. 저는 386 흔히 말하는 386들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여의도를 향해 갈 때 저는 그야말로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험지를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명분 그리고 뚜렷한 어떤 기치 이런 것에 확실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또한 어떤 헌신과 희생 정신 그리고 큰 용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국내에서의 편안하거나 혹은 어떤 정치인이 될 수도 있었던 편안하게 그런 거를 이제 뿌리치고 험지 중에 험지인 중국에 가서 그런 활동했던 그러한 용기라든가 그런 실천력, 추진력 이런 것이 타 정치인들과 큰 비교 우위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강점과 의지를 은평을 지역에서 특히나 잘 살리셔야 할 텐데요.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유권자분들에게 내가 은평을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의지와 또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은평을 지역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데 작년 초부터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1년 가까이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가 하니 첫째는 은평이 변화하고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둘째는 한 사람의 어떤 특정인이 너무 오래 했으니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제는 그래서 좀 젊고 새로운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슬로건을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40대 기수로 세대 교체. 세대 교체를 통한 은평의 새판 짜기. 네. 그리고 그런 은평의 새판을 짜서 은평의 변화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고 은평 변화 발전에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난을 좀 개선해야 된다. 둘째는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셋째는 상권 활성화. 이 세 가지가 역시 주민들의 공통적이면서 광범위한 요청,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고 중국에 갈 때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갔던 각오와 결심, 그런 용기와 추진력 이런 것으로 은평의 새판짜기를 통한 변화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요. 네,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유권자가 대표님에게 아니 운동권 인사가 정치를 잘할 수 있겠어? 혹은 굉장히 오랫동안 중국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국 정치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운동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 운동을 할 때부터도 사실은 한 앞부분, 한 4, 5년 정도는 실제로 목표나 방법에서 크게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용기 있게 그걸 반성을 했고 바로 그러한 방법과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사실 남은 한 4, 5년 동안을 한총련 개혁, 학생 운동 혁신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우리의 잘못,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인정을 했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사실은 13년간
그냥 운동만 한 건 아니고 북한 인권운동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고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음식점을 8개, PC방 2개, 무역회사 1개 이렇게 11개 정도의 그런 사업체를 직접 경영도 해보고 운영도 해보면서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고 왜 운동권 출신들에게 가장 많이 붙는 비판 중에 하나가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운동을 하는지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돈은 벌어본 경험이나 있는지 이런 비판이 많이 있는데 저는 실제로 직접 제가 그렇게 돈을 벌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했던 그런 경험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 감각 그다음에 경영 마인드 이런 것도 저에게는 큰 자산이다. 그래서 운동권의 시각과 마인드를 탈피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고쳐나가기 위해서 실천도 했고 또 현실 감각과 경영 마인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운동권이기 때문에 갖는 단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여나 그동안 대표님에게 우려의 시선이나 오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더라도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부분 해소될 거라 믿습니다. 네,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잖아요. 그래서 북한 민주화 운동가로서 그리고 정치 신인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사람으로서 우리 은평을 주민들을 비롯해서 북한 주민들에게까지도 포부와 비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좀 그렇네요. 근데 제가 68년 원숭이띠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해에 원숭이띠인 저 유재길이 이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그리고 북한 인권 증진 그리고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그리고 은평의 새판짜기를 통한 은평의 변화 발전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88년도에 의예과에 들어갔을 때 서민들을 위해서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었는데 그런 결심으로 우리 은평 주민의 은평의 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굳건히 가지고 그리고 중국에서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용기와 각오를 가지고 은평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 주민과 함께 하면서 또 우리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고 통일되는 그날까지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은평 주민과 함께 걸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 주민들을 위해 10년 이상 헌신하신 분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도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저도 통일을 준비하는 방송국 기자로서 대표님의 건투를 들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국민통일방송과 데일리 NK의 신년 특집 인터뷰는 다음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